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저희 진쉬지 다양한 경로로 원하시는 통로 통해 가지고 저한테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성자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예,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예. TV 보시면은 볼륨 약간 줄여주시면은 네, 제 얘기 더 잘 들리실 예. 것 같아요, 송자님. 네, TV 볼륨 조금 줄여주시고요.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HLB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얼마실까요? 35,000원 50%. 비중이 많으시군요. 요즘에 계속 더 사신 거세요? 아니면 50% 과감하게 진입하셨어요? 처음이에요. 아, 처음부터 50%? 네, 예. 근래 들어가신 가격이 맞습니까? 예? 근래 들어가신 게 맞으세요?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예. 어떤 점을 보셨을지가 좀 궁금한데 어떤 점 좋게 아니, 보셨어요? 바이오주가 뭐 유망 있다고 그래갖고 예, 그래서 들어갔어요. 많이 빠지기도 했고. 네, 알겠습니다. 소화를 좀 했죠. 과감하게 50%나 진입하셨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목표가도 꽤 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보세요? 손해만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소심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네. 겸손하게? 네. 손해 안 보는 선에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포부를 가져봐도 될지 궁금한데 최태규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의약품업종 차트 잘 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종목을 예. 잘 고르신 건지 네,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인 건지 그런 것들 한번 좀 봐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HLB도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점에서는 그래도 고개 들었어요. 네, 18% 저점 대비는 올라온 상태입니다. 매수가가 높지 않으셔가지고 저희 시청자님의 속마음을 탁 털어놔 주신 것 같지는 않으세요. 사신 가격 이상을 얘기해 주셨는데 전문가님께서 보실 수 있는 이 종목의 적정 가치 회복 네,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으실까요? HLB 같은 경우는 일단 임상 3상에 대해서 좋은 게 나오면서 급등했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는 FDA 쪽에서 승인 요건인데 제가 봤을 때도 될 가능성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60일 이평선 이쪽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한 건 좋은데 왜 50%씩이나 샀을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쉬워요. 만약에 거기서 샀으면 얼마든지 밑에서 한 번 더 사가지고 내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 결국은 아마 여기선 지켜주고 올라갈 거야. 그러한 욕심이 좀 앞섰던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일주일 확 내려가니까 얘도 그냥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또 저는 또 차트쟁이니까 차트 측면에 있어서 한번 봐드릴게요. 일단 얘가 이제 어제가 저점이었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는 37,000원까지는 열려요. 37,000원까지는 열리고 그냥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매수하신 가격은 내가 봤을 땐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잘 보시면 우리 큰형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조정 들어왔지만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 그러면 우리 요새 막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제 단타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단타하는 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30분 봉입니다. 이 30분 봉에서 이 일목균형표상 이 보라색이 후행 스팬인데 이 밑에 분홍색이 선행 스팬 1이에요. 그럼 얘를 치고 올라가는 자리가 매수 자리입니다. 그러면 얘 매수 자리가 어떻게 잡아요? 라고 했을 때 얘를 이렇게 딱 치고 나가면 여기서부터 뒤로 26개를 보내면 돼요. 26개 보냈더니 일단 얘가 사인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이렇게 사인이 나왔어요. 사인이 나왔고 일단 흐름상 봤을 때도 이제 구름대가 이제 양의 구름대로 바뀌어.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거래량 봤더니 이 OBV 얘가 자꾸 고점을 높여가면서 이 밑에 있는 보라색 치고 내려가지 않음. 즉 얘가 데드 크로스 안 나면은 얘는 일단 홀딩 자리예요. 홀딩 자리고 얘가 급등하면서 어때요? 우리 큰형님도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럼 얘 조금 더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땐 30분 봉은 일단 좀 더 갈 수 있어 라고 보시면 되고, 단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걸 3분 봉으로 보면은 또 나옵니다. 자, 일단 3분 봉 보면, 3분 봉 보면은 얘 같은 경우 진짜로 매수할 수 있었던 자리는 매수할 수 있었던 자리는 여기 보면은 이 후행스팬이 여기 치고 올라가는 자리 있죠. 요거 딱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은 오늘 아침에 매수하라고 사인 나온 거예요. 나온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일단 이 가격대를 치고 내려가게면 안 되는데 계속 거기서 머뭇대죠. 그러면은 결국 얘를 단기적으로 이제 3분봉 봤을 때는 이 구름대를 치고 내려가나 봐야 돼. 지금 아직 안 치고 내려간다라는 건 버틸 수 있는 자리.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수익권이니까 버틸만해. 단타로 봤을 때는 결국 종가에 올려놨기 때문에 내일 결국 요 구름대 치고 안 내려가. 그리고 이 보시면 이 OBV가 데드가 안 나면 일단 계속 홀딩이에요. 이거 아주 짧게 보는 거고, 일단 30분 봉상 봤을 때는 계속해서 더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HLB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의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 시장이 만약에 월요일 날 뭐 4% 개파락 나와, 그러면 의미 없어요. 그냥 같이 죽는 거죠. 그러나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으로 간다면 이 추세대의 그림에 맞춰서 37,000원까지는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시청자님이 말씀하셨던 것보다는 조금 높게 잡아주셨거든요. 기술적인 반등가를요. 네, 37,000원 정도 목표가 나왔으니까 잘 확인해 주세요, 시청자님. 네, 예.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HLB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다라는 답변 받으셨습니다. 유튜브로 또 골든뷰님, 대한도구협회님, 저랑 진슈진에서 만나셨던 분들 아직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김영민님 방금 오셔서 풀무원 또 올려주셨군요. 네, 나비님, 저희 진정주리니님,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오늘 제갈공명님의 종목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 앵커님 반갑습니다고 인사 나눠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공명님의 종목은 삼성전기세요. 네, 매수가 17만 8,500원, 비중은 30%신데 시간은 좀 투자가 가능하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목표가 매수가에서 탈출 가능할까? 이게 뭐 요즘에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삼성전기가 모멘텀이 나와도 굉장히 묵직합니다. 조금 답답한데 어제 신저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는 고개 많이 못 들었습니다. 13만 1,000원, 13만 원을 뭐 지키느냐 마느냐. 오늘도 하루 종일 이러다가 그래도 장중 거의 고가 부근에서 마감이 됐는데, 시간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인지에 대해서도 요즘에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잖아요, 전문가님. 네. 그렇게 매수가가 높진 않으신데 일단 들고 있어 볼까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모든 대형 종목들 시총 상에 보면 차트의 흐름이 동일합니다. 예. 과대 일단 낙폭적인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이 실평과 거리가 좀 난 게 지금 우리 지금 현실의 겁니다. 일단 환율, 이 종목들은요.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 지금 예상치가 지금 2조 한 4천억 원 매출액이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도 한 3,600억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1분기보다 조금 낮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원가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꾸준한 매출과 성장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전기차에 관련돼 있는데 워낙 또 많은 지금 또 노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기판, 일단은 반도체 패키지 기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삼성전기가 또 다른 좀 추세가 되지 않을 거라는 좋은 신호탄은 날렸는데 지금 한 2주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지금 하방을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기술적 측면으로는 사실은 분석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것은 항상 파동론입니다. 항상 올라가면 조정이 있고 다시 올라가면서, 그래서 N바 파동으로 올라가는데, 이거는 상황적, 악재적 여러 가지 그는 이 전반적인 부분이 이 모든 주식에 그냥 폭탄처럼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그냥 가져가셔야 되고요. 예컨대 지금 오늘 그냥 오늘은 올랐다. 그렇다고 팔아서 어떤 종목을 사시겠습니까? 동일하게 이 종목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탄탄하고 기초 체력이 있는 종목인데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숨고르기 긴 호흡으로 조금 한번 바라보시면서 지수의 향방, 그 다음에 우리 말하는 원달러 환율이 조금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자연스럽게 2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상황이 전개되면 또 전기차 시장 또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오고 하면 애플 관련된 나오면
충분히 테슬라 관련된 것까지 같이 나오면 좋아질 거니 조금 그냥 기다리시기 낫고 이 정도와 떨어졌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순간이 변곡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딴 생각도 하지 마시고 또 그다음에 30%라는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30%면 상당히 좀 큰 편이지만 이 정도 대형 종목은 그렇게 굵직굵직하게 들어가기 맞습니다. 잘 들어가셨고요. 일단은 물타기나 평단가 낮춘다고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시장 흐름 바라보면서 그냥 보유하고 계시는 게 보유의 그냥 영역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홀딩입니다. 근데 저희 시청자님은 탈출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매수가에서 그 이상까지도 그럼 가능하다는 시각이신 건데. 지금 네. 시장 흐름으로서는 네.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게 워낙 악재 변수들이 또 월요일 또 화요일 또 장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네. 일단은 무조건 그냥 이 상태는 그냥 계속 유지하는 게 어찌 보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매수가 오면 상담 한번 더 받으시면 네, 되겠죠. 그렇죠. 시장 네, 상황 예. 봐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한번 저희 제갈공명님의 목표가 정확한 게 한번 저희가 다시 잡아봐 드릴게요. 일단은 그냥 들고 가자입니다. 괜찮은 종목이라고 하셨어요. 다음은 저희 선발대님의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노란 풍선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요거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런 시장에서도 장중에 신저가가 다시 났습니다. 8,120원. 이 저점을 찍고 나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장중에 좀 불안한 움직임이 나와가지고 들고 계신 입장에서는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매수가는 11,900원 10%입니다. 대부분 이런 종목 들어가신 분들이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마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그 가격대보다 더 빠져버리면 대처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노랑푸선도 그런 케이스이지 않을까 싶네요, 전문가님. 네. 네, 일단 뭐 이 여행 관련된 종목은 제가 작년부터 그랬어요. 얘네들 실적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막 주가 올라가는 거는 좀 경계감을 갖자. 아무리 리오프닝 하더라도 이 여행 쪽에서 실적이 안 나오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관리 종목 됐죠. 자, 우리 한번 이 실적 한번 보자고요. 내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를 해줘야겠지만 또 냉정하게 얘기할 건 또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잘 보셔요. 매출액이 그래도 나름대로 그 이전에는 막 700억,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코로나 오니까 200억, 29억, 적자는 무대기로 늘어나고 올해도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관리 종목이 결국에는 거래 정지되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냐 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이제 기술적으로만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기술적으로만 보면 아까는 이제는 이 일목균형표 이 후행 스팬이 단타에도 적용되지만 이 큰 그림에서도 방향이 잡혀요. 이 후행 스팬 이 하나만 놓고 이 구름대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얘 잘 보시면 이 보라색이 결국 이 선행 스팬 1 이 분홍색을 깨고 내려가는 요 자리가 어디냐? 앞으로 26개 보내면 이 장대 양본 나온 자리예요. 여기서 매도하라고 사인 나왔네요. 장대 양본 나오지만 너 팔아라. 결국 얘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 61이평선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구름대가 이렇게 자꾸 떨어져. 근데 나름대로 이 큰형님들이 아직 안 뺐다라는 건 한번 작업은 할 것 같은데 그럼 언제 한번 추매할까요? 비중 10%니까 한번 얘에 대한 미련 버리고 한번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자, 방향 바꾸는 가장 좋은 건 제가 ADX라는 보조지표라 그랬어요. 이 ADX 보조지표는 주가가 하락할 때 얘가 올라가. 자, 올라간 다음에 이 윗단에 이 과매도 이 80선 그것보다는 하여간 70선 이 위에서 얘가 꺾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최소한 한번 반등이 나와요. 이 반등은 어디까지요? 일단 내려오는 21이평선까지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아직 안 꺾였어요. 특히 얘가 요 가격대 위에서 꺾여버리면은 분명히 매력적으로 올라갑니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여기서 무지하게 떨어지죠. 무지하게 떨어지는데 ADX가 올라간다라는 건 얘는 추세적으로 하락이야. 건들지 마. 대신 얘가 꺾이면 우리가 원하는 이 70도 아닌 이 자리에서 꺾였는데도 얘가 어떻게 돼요?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한번 꺾이는 자리가 한번 나오게 되면 나름대로 제법 강하게 나오는데 이 꺾이는 거 한번 보는 그 자리에서 그 비중 늘리면은 내가 단가를 11,900원이니까 낮출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오늘의 저점을 저점이야 라고 했을 때 목표가를 우리 어떻게 잡냐면요. 쉬워요. 항상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고점에서 저점까지 4등분 나눠주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오늘 저점이야. 그럼 기술적으로 9,100원은 올라가요. 9,100원 올라가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1,100원, 1,200원까지 보여요. 일단 항상 얘기하지만 10,000원 넘어가게 되면 호가가 어떻게 돼요? 그 밑에선 10원씩이지만 그 다음부터 50원씩 올라가니까 버거워져요. 그래서 10,000원 올라가게 되면 진짜 한번 세게 올라가면 한 1,700원, 1,800원 보이지만 보통은 1,200원, 1,300원에서 윗꼬리 달고 그냥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ADX가 이제 꺾이는 자리에서 한번 추매하게 되면 한번 1,200원 목표가 보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조금 낮네요. 저희 시청자님 매수가보다는 약간 낮은 단에서 기술적인 또 분석을 통해서 매도가 잡아드렸으니까 잘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골든뷰님께서는 전문가님 목소리 너무 멋있으세요 하고 유튜브에 남겨주셨는데 마음과 또 실력은 더 멋있으신 두 분과 네, 저희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 참여해 주시고요. 대한도구협회님 저는 단타 모네요 하셨는데 모나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잘하시는 주특기 살리셔가지고 네, 거기에 맞게 또 매매 이어가시면 되니까 굳이 내가 되지도 않는데 시장 스타일에 끌려다니시다 보면 더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도굴협회님의 주특기를 잘 살려서 네,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HMM 관심 많으신 종목이시잖아요. 네, 저희 요리콤님께서 올려주셨는데 한번 오랜만에 가겠습니다. 매수가가 정확하게 3만 원, 비중은 9%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노무 표시를 남겨주셨습니다. 속상하신 심정을 토로해 주셨는데 24,100원에 오늘 종가 나왔고 시장 대비 오늘 약했던 종목입니다. 0.4% 플러스에 그쳤는데 최인호 전문가 저희 HMM 얘기할 때마다 지겹게 나오는 단어가 꼬리표가 피크아웃 얘기잖아요. 네. 이번에 또 2분기가 피크아웃일 거다 이렇게 증권가에서 보더라고요. 지금 일단은 H&M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1분기보다는 조금 떨어질 거로 지금 2분기는 좀 약간 이렇게 차이가 날 거로 봐지고요. 일단은 전반적인 상황은 좋은데 일단은 해운사지 않습니까? 해운사의 특징이 뭐냐면 선박을 많이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입료를 올리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다 큽니다. 근데 이 영업이익이란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지 못하면 배가 한 대 3,000억이에요.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적인 부분과 그런 것들을 고정비용에 관련 그런 부분은 회계적으로는 깊숙하게는 안 넣어 있는 거 표면적인 부분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H&M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또 배를 또 이렇게 수주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뭐 벌크선부터 시작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출의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배를 잘 만드는 나라지 않습니까? 세계 1위 국가지만 일단은 이 해운사들이 지금 어떤 그 딜을 했냐면 이제 바닷길도 이제 터미널 형태로 합니다. 약간 지금 아직까지 보도자료가 완벽하게 나오진 않은 그건데 인천에서 근데 중국 상해로 가고 또 중국 상해에서는 또 베트남으로 또 이동을 하고 베트남에서는 또 태국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도시를 연결한 것처럼 이 동북아 바닷길을 연결하는 것을 이 같이 이제 이 펜오션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적인 우리나라 대형 선사들이 같이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는 이제 차후에 이제 비전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가 근데 왜 이렇게 안 가냐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모든 대형 종목은 지금 동일하게 이렇게 이유 없는 하방 지금 그냥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H&M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 봐서나 영업이익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뉴스라든지 데이터를 같은데 보면 지금 계속 배도 이제 새로운 배들도 이제 수주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 회사가 경영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배를 수주를 하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아무튼 배를 많이 일단 가지고 있어야지 그에 대한 이익선이 배를 가지고 운영되어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점 한번. 근데 지금이 제일 적기는 사실입니다. 적기인데 불구하고 수익도 많이 내지만 주가는 올라가지 않는다. 근데 그 주가는 모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에 같이 눌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사실 H&M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지만 그렇지만 좋게 보는 거와 주식의 일단은 가격의 판가름은 좀 다르다고 봐지는데 9% 정도면 충분히 그냥 이 대형 종목들 이 시장의 흐름으로서 이게 포트폴리오에 가져가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일단은 지금 밑으로는 하방으로는 21,000원까지도 기술적 분수로 봤을 때는 열려 있습니다. 최저점이 1월 달에 1월 28일 날 저점이 21,000원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까지는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그때까지는 내려가지 않겠지만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약간 좀 평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다시 진입을 해서 다시 새로운 구간에 다시 수익을 낼 수 있게 올라갈 때 이때 정리하시는 게 나을 거 보고요.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홀딩입니다.
네. 항상 잠재적인 오버행 이슈에 발목이 잡혀서 이렇게 생각보다는 못 가는 것도 네, 있을까요, 맞습니다. 전문가님? 네. 예, 그것도 그러니까 감안하셔야겠어요. 전반적인 지금 우리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실적이 너무 좋아요. 지금 이 지금과 좀 결이 다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너무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뭐 이렇게 거의 뭐 지금 뭐 고점 대비 한 30%씩 빠지고 네. 그런 이런 테마성도 아니고 진짜 매출과 영업이익도 좋은데 불구하고 네. 지금 이게 어찌 보면 한국에 지금 나와 있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상담할 때도 좀 이렇게 안타까운 게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진짜 회사 좋은 거를 알고 있는 샀는데 이 결과론적으로 너무 나쁜 형태로 나오고 이거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정말 좋은 종목이고요. 그 누구보다 좋은 네. 해운사기 때문에 그 믿고 그냥 가져가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마음 편안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네, HMM 충분히 네, 포트에 들어서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는 평가 받았습니다. HMM 봐드렸고요. 다음 저희 김영민님께서 오셔가지고 풀무원 좀 꼭 봐달라고 네, 유튜브에 남겨주셨어요. 이거 한번 진짜 가겠습니다. 거래가 참 없는데 풀무원이 17,400원에 진입을 하셔가지고 신고가 2만 원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구간에서 진입을 하셔서 목표가를 보신 게 전고점 거의 그 근처의 19,000원을 보고 들어가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손실이 많이 나가지고 비중도 54%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을까 유한한 상태에서 좀 지켜보고 계세요. 오늘 종가는 12,000원 약간 아랫단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한참 기다려야지만 이 손실이 회복이 될 것 같은데요. 최태구 전문가님 비중이 일단 많으신 게 가슴이 가장 무거우실 것 같고 거래가 오늘 4만 주 조금 넘어가지고 잘 파셔야 될 것 같은데 풀면 어떤 점 필요할지 좀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네, 기다려야죠. 뭐. 그리고 제가 이제 서두에 이제 단타 얘기를 했는데 단타 하시는 분들은 계좌에 도움 전혀 안 돼요. 그냥 단타는 그냥 하루 종일 모니터에 있으니까 뭔가 소일 정도 작은 돈으로 매매하는 거지. 나는 단타쟁이야. 단타 한 달 해봐요. 거기서 거기에요. 결국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단타를 한다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결국은 주식은 투자와 그다음에 기본적인 수익 매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이 나는 거지 단타는 그냥 단타일 뿐이고 그냥 소일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 단타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 단타를 하려면 기본적인 건 알고 하자라는 측면에서 내가 오늘 단타의 기법을 알려드린 거지 최태규 단타하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나보고 단타 종목 주세요. 내 목에 칼이 돌아도 나 안 줍니다. 왜? 전혀 계좌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아셨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최소한 단타할 때 이 정도는 알고서 단타를 해야 그래도 확률이 좀 높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린 거지 단타는 계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풀무원 들어갈게요. 자, 풀무원. 일단 비중이 54%인데 여기서 어떻게 내가 대안을 드릴 수 없어요. 그냥 방향만 봤을 때 얘 아까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19,000원 어찌 보면 이 자리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였어요. 이 주봉 보면 결국 이러한 박스 상단을 뚫어버리는 이 자리였기 때문에 이 더 갈 수 있어 라는 사인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어찌 보면은 왼수 같은 종목이네요. 이 차트로 봤을 땐 분명히 갈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결국 이 큰 장대양봉 때리는 이 자리에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가겠지 아니란 생각이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일단 한편으로 위로할 수 있는 건 뭐 얘만 그러냐? 맞아요. 다 열의 아홉은 다 이런 차트니까 그렇게 또 뭐랄까 그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얘 좀 단점이 뭐냐면 우리 기업 분석 보면 얘가 매출액이 2조 7천억이에요. 근데 영업이익이 500억이야. 즉 1%대의 영업이익률을 낸다라는 건 결국 좀 주가가 올라가는데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적자 아닌 게 다행이고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우리 한번 다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쭉쭉쭉쭉 하락할 때 ADX가 올라가는 건 뭐예요? 얘는 추세적으로 하락하니까 얘 꺾이는 거 보자. 아까 그 종목하고 거의 얼핏 비슷한 자리까지 얘가 ADX가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꺾이는 거 봐야 돼요. 꺾이는 거 보고요. 일단 이런 애들이 올라가다가 머뭇댈 수 있는 자리는 뭐냐면 이렇게 횡보한 또 여기선 굉장히 큰 저항이 나올 거예요. 즉 15,000원 그 자리에서는 내가 봤을 땐 좀 쉽게 못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꺾이면서 반등 나오면 1차적으로 13,000원 보이고요. 그 다음은 15,000원. 그 다음은 아마 좀 시간을 두고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10%야,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ADX 꺾이는 자리에서 해가지고 단가 낮춰서 분명히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54%인데 여기다 물 타봐야 단가 낮춰지는 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고 가야죠. 뭐. 그죠? 내가 욕심내가지고 비중 많이 실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또 책임지시고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이러한 경험을 느낄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종목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수익 줘요. 수익 주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뭐 요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네, 스텝 바이 스텝식으로 비중 좀 줄여나가시면 될 것 같고 또 항상 성공만 할 수는 없잖아요. 주식 투자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교훈을 또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까지도 네, 최인호 전문가님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라헬님께서 은갈치 이노쌤 하셨는데 왜 은갈치신지 네, 최인호 전문가님 이렇게 또 불러주셨는데 최인호 전문가님과 함께 이번에는 DM5님의 종목 현대로템 한번 가볼까 합니다. 현대로템이 매수가 2650원이시고 비중 10% 실으셨어요. 질문이 더 사도 되나입니다. 지금 종가가 19,000원 근처에서 나왔는데 크게 단가 낮춰질 것 같지 않은데 요즘에 손실을 만회하는 그 극복 방법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물량 더 넣으시는 거거든요. 최인호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이거 더 사도 됩니까, 현대로템? 근데 현대로템이라는 자체는요, 원래 방산주지 않습니까? 방산주로 뭐 장갑차로 뭐 유명하고 만들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GTX, 철도, 철량 관련도 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GT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경기 북쪽과 남쪽을 여기라기 때문에 철량들이 많이 들어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철량, 그다음에 어찌 보면 뭐 남북 경의업, 약간 이 전통적인 어찌 보면 국가 산업에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거래가 아니라 국가.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그럴 거예요. 지금 안 봐도 이거는 그냥 우리만의 비디오라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면 지금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매출액을 보시면요. 분기별로 1분기에 6,700억을 수익을 냈습니다. 매출액인데 영업이 235니까 거의 완전 소수점자리처럼 작은 단위를 가져가는 좀 굵직굵직한 국책, 대형 국가 산업을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 이 영업적인 이익이 조금 이렇게 좀 작은 거는 좀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데, 자, 문제는 그럼 이 지금 종목을 우리 지금 시청자분께서 더 사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사긴 사야 돼요. 사긴 사야 되는데 이번 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조금 시간이 좀 추세 전환이 한번 지나고 난 뒤에 좀 들어갔으면 괜찮은 종목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1월부터 시작해서 박스권을 한번 쭉 봤어요. 그러니까 그다지 급등락이 크진 않는데 이번에 이렇게 국내 시장에 타격을 입은 이 시점이 좀 급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안정적으로 되면 추세가 전환이 될 거라고 예상되고요. 해외 수출적인 부분에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국가 간에 서로 간에 같이 방위적인 지상군적인 전차 이런 대포 이런 쪽에 많이 지금 서로 만드는 나라들의 노크를 많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뭐 전차뿐만 아니라 항공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섹터에서도 이렇게 로키드 마티틴에서도 이렇게 노크를 두드리는 것처럼 이 전술적인 이게 비행기도 좀 우리 보고 좀 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가 이쪽으로는 자주국방 섹터 쪽에서는 상당히 워낙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당연히 소비가 되겠지만 해외, 특히 중동이라든지 내전이 심한 아프리카, 중동 이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기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올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강한 큰 상승세가 나올 거로 예상되지만 지금은 추매가 들어가지 마시고 추매를 보려면 이번 달 6월이 끝난 7월에 다시 한번 그때 추세 흐름을 봐서 그때 진입하셔도 늦지는 않다고 보고요. 일단은 저점은 17,650원에 일단은 지지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조금 혹시 떨어지더라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보시면 충분히 우상방으로 슈팅이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정권이 바뀐 지 2달밖에 채 안 됐기 때문에 또 워낙 또 대통령도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사업은 지금 이 섹터는 충분히 더 성장, 정책주로서 충분히 더 나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봐드렸고 이번에는 국민주의 배신의 아이콘인데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 마지막으로 받아볼게요. 마녀님께서 심플한 질문을 주셨어요. 최태규 전문가님.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오늘도 외국인들은 팔았습니다. 지수 대비해서도 약했고 반등이 그냥 나왔다 정도였잖아요. 오늘도. 근데 지금 오만전자에서 그렇게 욕심내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으시거든요. 지금 투입해도 됩니까? 자금? 어떻게 보세요? 단기 트레이딩 가능합니다. 제가 하나 이제는 차트 보면서 왜 가능한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삼성전자 이 보시면은 아까 우리 ADX가 이게 꺾였어요. 꺾였다라는 건 뭐예요? 일단 반등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반등 나오는데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까요?라고 했을 때 이 잘 보시면은 저는 이제 일목균형표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여기 위에 보면 요 위에 게 요 기준선인데 요 기준선이 앞으로 한 다음 주 계속 횡보할 거예요. 횡보하는 가운데 얘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요 횡보하는 이 자리까지 62,000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기술적 반등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럼 분봉 보면서도 가능하니? 라고 했을 때, 자, 내일 이제 우리 30분봉 이 보라색 얘가 이 위에 있는 선행스팬 1 얘 뚫고 올라가게 되면 얘 더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오늘 들어오면서 큰형님들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OBV도 일단 우상향하는 모양새 나타내주고 있으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내일부터 삼성전자 한 2, 3일 정도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빨리 팔자. 가격대 상관없이 올라오면 그때그때 바로 수익 챙겨야 되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길게 보지 마시고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가격대에서 일단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단기 트레이딩 꼭 테마주랑 작은 종목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거 편견입니다. 요즘에 시총 대형주로 그렇게 많이 하신대요. 네, 단기 트레이딩을 무조건 수익이 나면은 챙겨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큰 덩치의 삼성전자 지금 투자 관점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지금 진입하시고 싶으시다면은 빨리빨리 2박 3일 이렇게 좀 단기 코스를 이용해서 수익을 챙겨 나가시는 거 권유해드렸습니다. 마녀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 오만전자 욕심내고 계시잖아요. 전략까지 함께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두 분께서 준비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 가지 일정도 있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까지 함께 남겨두세요. 최인우 전문가님. 네. 지금 주가부터 시작해서 안팎으로 제일 문제가 많은데 제가 이번 주 이렇게 폭락할 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도 환율이었습니다. 환율이 13년 만에 이렇게 최고의 하락을 맞이하게 원달러 대비로 해서 하락을 했는데 거의 인도네시아 어쩌면 일본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가치성으로 봤을 때 떨어지는 환율 폭을 봤을 때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그러니까 시총이 2,200조인데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얼마면 660조입니다. 30%를 가지고 있어요. 그 외국인들도 우리나라를 갖다가 개런티하고 들어와서 종목들을 사가지고 30%를 집어넣었으면 그 외국인들도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어찌 보면 시장이 좀 악화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 지금 6월 안에 최소한 빨리 환율 안정적인 부분이 가시적으로 보아야 돼요. 좀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정부 측인 정부에서 한국은행이 조금 빨리 좀 이렇게 메시지를 내야지만이 환율을 좀 움직일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 돌아온 주도 환율이 사실은 저는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두 번째는 원자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출입을 하고 있는데도 무역이 적자가 지금 이번에 나왔다 그럽니다. 상당히 흑자를 계속 했는데 적자가 나왔으면 일단 원자재를 가지고 우리는 가공을 무역하는 나라입니다. 가공무역. 그러면 가공무역이면 이 가공무역 자체가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가져와서 그 물건을 가지고 미주 시장이나 유럽 시장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적자가 났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이 주가에도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볼 때 성장성과 여러 가지 보지만 재무적인 부분이 좀 괜찮은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좀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은 지금 반대매매적인 부분에서 선진국 중에서 최근 하락폭이 제일 크니까 저는 지금 기술주나 성장주 이런 걸 다 떠나서 의식주, 지금 최악이라고 생각했을 때 먹고 생활하고 입고 하는 그런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좀 시장을 조금 더 빨리 한번 앞서 나가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먹는 음식, F&B 쪽에 식음료 부분이라든지 옷이라더라도 저가 의류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돼요. 집 같은 경우에도 대형 아파트, 대형
도급순이 높은 것보다는 작은 소형 지방 건설주 같은 걸 한번 보시면 지금 성장 흐름을 보시면 이제 주가의 흐름도 같이 한번 볼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포인트를 맞춰서 눈높이를 낮게 시장을 좀 좁게 보시는 게 이 시장을 좀 대처하는 좀 한 주라고 좀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명확합니다. 의식주 그리고 눈높이를 낮추자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최태규 전문가님은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시고 전략 어떻게 남겨주실까요? 네, 일단 제 입장에서는 어제의 저점이 좀 단기 저점 아니면 올해의 저점이 되기를 좀 바라는 부분은 좀 있어요. 자, 우리 이 신용 보시면은 어제 말고 그제 기준으로 19조 5천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 그 폭락장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봤을 때 아마 오늘까지 해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쯤 되면 이제 19조가 깨지면서 앞에 이제 18자가 보일 것 같아요. 거의 가능성이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이 분봉 보면서 여러분들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일단 시작할 때는 오늘도 무지하게 많이 하한가 나왔죠. 즉, 증권사 신용 반대 매매가 시작하자마자 나와요. 2시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스탁론 반대 매매가 나와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2시 이후에 하락한 게 스탁론 쪽에서 반대매매 막 나가버려요. 그럼 3시에는 왜 하락할까요? 어제 종가까지 하락했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매매는 안 나가는데 내일 개파락할 바에는 내가 오늘 자진해서 매도하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락할 땐 시초가에 한번 나오고요. 반등한 척하다 2시에 한번 더 나오면 거기서 3시에 우리 개인들이 항복하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어땠어요? 무지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2306 이 지수 때는 좀 조심스럽게 이해하기하지만 아마 올해 저점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일정 부분 상승과 하락 반복하는 그러한 좀 긍정적인 시장도 우리가 좀 보실 필요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략해볼 만한 뭐 섹터나 종목은 주실 거 없으세요? 그러면 전문가님? 아낄게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조선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섹터에서 봤을 때 의약품, 금리 인상 시점에 뭐 제약 이쪽 신성장 안 좋잖아요. 안 좋을 때가 역발상. 아까 차트 봤잖아요. 업종 차트 제일 강해요. 그러면 이 제약주 쪽에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많아요. 그러면 그냥 계속 보지 마시고 최소한 2주, 3주는 연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방향 보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희망적으로 시황관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장중에 나왔던 저가가 연중의 바닥일 가능성을 높게 보셨어요. 2306 정확하게 그 포인트가 났고 오늘의 기술적인 반등이든 아니면 조금 시세 연속성을 가져가다 덜컹거리던지 간에 어쨌든 두 분의 공통적인 것은 너무 긴 호흡에서 종목을 좀 대응해서는 수익이 안 난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최태규 전문가님께서는 지난주 동성화인텍 가지고 오셨잖아요. 조선 섹터, 오늘 셀트리온입니다. 의약품 섹터에서 수익 줄 만한 종목들 잘 공략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종목 진단과 다음 주 전략까지 챙겨보면서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 종목 진단 저희가 1시간을 달려와 봤는데 9시에 또 미스터 진단에서 마저 종목 진단 못 받으신 분들 기회 살려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번호 안내 나오네요. 이쪽으로 바로 전화 주세요. 포트 접수 가능하니까 저녁 9시에 저희 금산 전문가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종목 진단 기회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너무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래도 저희 웃으면서 이번 주장 끝낼 수 있어서 참 다행인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는 어떤 포인트 짚어주실지 저희 김정수 명인 준비하고 계신데요. 복귀까지 함께 해주시고 주말 알차고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잘 보내고 오세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